제가 갑골문을 이제 공부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상고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상고사가 자료가 되게 없다. 우리 단군 고조선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모두가 이제 그것을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갑골문은 아주 시기가 명확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은나라 말기 한 250년간 쓰여진 기록인데 이게 단군 고조선의 시기, 특히 이제 전조선, 후조선이 교체하는 전후조선 교체기와 정확하게 거의 일치하는 그런 시기의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땅속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사료로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1차 사료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료에 우리 단군 고조선이나 단군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석사와 박사를 다 이제 갑골문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해온 것을 오늘 한 2시간에 걸쳐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쉽게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골문에는 제와 방 이 글자가 나와요. 제는 이제 여러분께서도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상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제이고 방은 조금 생소한 그런 용어일 텐데 이 제와 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골문이 어떻게 이제 발굴이 됐는지 그런 걸 먼저 살펴보고요. 우선은 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니까 방과 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거를 구체적인 이제 복사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방과 제가 문헌 기록에는 그러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그 문헌 기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현지 학자들이 그럼 그런 이제 방이 있었던 요서 지역, 요쪽 지역을 어떻게 이제 인식하는지 그렇게 살펴보는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자료가 많은데요. 이런 이제 중국 자료하고 현재 이제 한국에서 연구된 자료들을 참조를 했고, 제가 지난 겨울에 이제 박사 논문으로 쓴 건데요. 갑골문의 신관을 통해 본 제와 방의 관계 연구. 요 논문에 좀 자세하게 쓰여 있어서 혹시 오늘 이제 들으시고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생기시면 요 논문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은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가 은어박물관 신관을 올해 초에 개관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박물관을 개관을 했는데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최초로 이제 다 개봉되는 그런 유물들을 전시를 굉장히 많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3월 1일 날 이것도 모르고 갔는데 엄청 큰 이제 박물관이 딱 개장을 해놔가지고 굉장히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요 박물관 바로 옆에 제가 이제 갔던 사진인데 그쪽 지역이 은어 궁전 종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연 해자처럼 강물이 해자를 이루고 있는데 그 옆쪽으로가 궁전 종묘 지역이고, 궁전 종묘 지역에서 많은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갑골문도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이쪽 강 옆으로 새로 박물관을 지어서 이제 볼거리도 많고 유물이 직접 출토된 그런 구역도 둘러볼 수 있고, 바로 옆에 굉장히 많은 양의 유물들을 전시한 박물관도 이제 새로 개장이 돼서 가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박물관이 이제 위치한 지역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게 이제 박물관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도인데, 그러니까 3군데의 중요한 유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환북상성이라고 해서 이 은어 궁전 지역이 있기 전에
그 전에 궁전 지역이에요. 그게 최근에 이제 1999년부터 발굴이 돼서 여기는 현재 발굴 과정 중이에요. 여기서는 갑골문은 나온 것 같지 않고 이호거는 굉장히 큰 성벽으로 둘러싸인 고대 여기도 이제 궁전 지역인데 만들어지다가 여기는 불에 탔어요. 그런 것까지 이제 발굴을 통해서 알려졌고 3번이 이제 무정왕이라는 이 갑골문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왕인데 이 무정왕 시기 이후로 쭉 이제 은나라가 망할 때까지 여기에서 궁전이 있었던 궁전 종묘 지역이 3번 지역이에요. 좀 가깝죠. 그리고 3번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한 5.5km 떨어진 데가 왕릉구역입니다. 그러니까 13기에 큰 이제 대묘가 발굴이 됐고, 이제 은어 하면은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이 제사갱, 희생갱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사 지내면서 사람을 희생으로 써가지고 굉장히 많이 매장을 했거든요. 제물로 사람을 쓴 거죠. 그리고 인생제사라고 하는데 그런 제사갱들도 여기서 한 2천여 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좀 지금의 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좀 끔찍하기도 한 그런 이제 유적 지구가 2번에 있는 은어 왕릉 지역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종묘구역에서 한 북서쪽으로 5.5km 떨어져 있고 여기를 처음에 발굴을 했는데 대부분이 다 도굴이 돼서 여기에서 별로 나온 게 없고 그냥 이제 무덤터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지역이 은어 궁전 종묘 지역. 그러니까 궁전도 있었고 여기에 이제 조상을 위한 종묘도 있었고 이런 지역이 3번 지역. 그래서 이렇게 황하의 지류, 환하가 둘러싸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환하가 자연 해자 역할을 하고 또 남서쪽으로는 인공으로 이제 회구를 파서 이렇게 해자 형태로 한 지역에서 이제 큰 궁전 종묘 지역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갑골문이 이쪽 지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요 궁전 종묘 지역에서 왕릉급 대묘가 한 2개, 굉장히 큰 대묘가 2개나 나왔고 다행인 것은 이것들은 도굴이 안 당한 거예요. 도굴을. 아까 왕릉들은 다 도굴 당해가지고 몇 개, 청동기 몇 개밖에 나온 게 없는데, 이 궁전 종묘 지역에 있는 대묘에서는 도굴을 안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중요하고, 이쪽 지역에서 발굴된 이제 갑골문도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은나라의 역사, 그리고 단군조선의 역사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갑골문은 이 은어 궁전 종묘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은어 갑골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그 시기는 이게 무정왕, 은나라의 무정왕부터 은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 250년 정도 되는 그 명확한 시기가 있는 그런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3번 지역, 궁전 종묘 지역에서 갑골갱이 이렇게, 구덩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땅 밑에 깊이 파가지고, 그거를 이제, 매장을 했는데, 그래서 중국 학자들이 이거를, 실록 창고다, 이런 비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뭐가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이걸 통째로 묻어버린 거예요. 그 갑골의 그 갱이 저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1936년도에 저 구덩이가 발굴이 돼서 이거는 뭐라 그러죠? 은어 발굴의 기적이다. 그런 이제 표현을 쓸 만큼 가장 20세기 들어 세계 최대의, 그러니까 고고학 발굴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대량의,
갑골 덩어리가 이렇게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900 구덩이를 그 은어 종묘 지역에 가면은 볼 수가 있어요. 그 출토된 구덩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36년에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저렇게 그 연구실로 옮겨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 보존한 거죠. 저런 것들을 저렇게 발굴을 해서 다 이제 자료집으로 만들었고, 아까 보신 그 신관, 박물관에도 다 전시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36년에도 엄청 큰 구덩이가 발굴이 됐고, 이때 굉장히 많이 나왔죠. 17,096판. 그러니까 하나의 이 판을 이제 이렇게 했을 때 17,000여 개 정도가 나왔고요. 그 중에 한 300여 개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완전한 형태로 나오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서로 이제 연관관계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각조각 나온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죠. 그리고 이때 나온 것들은 대부분의 무정왕식이에요. 무정왕. 근데 이제 무정왕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무정왕. 그 단군 세기에도 무정왕이랑 색불로 단군이랑 이렇게 좀, 그 전투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딱 그 시기예요. 그래서, 갑골을 연구하면은 무정왕하고 많이 친해집니다. 그 시기에 자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무정왕은 재위 기간이 한 59년 돼요. 그러니까 옛날 왕인데 굉장히 장수해가지고 통치 기간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39년에 이런 자료들이 나왔고 73년에도 그러니까 소둔이라는 것이 아까 그 은어 종묘 지역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도 큰 이제 구덩이가 나왔고 91년에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91년도 이제 그 발굴한 사진들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봐도 거의 깨지지 않고 갑골 그 배 껍데기 원형이 거의 이제 살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발굴을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자료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거의 이제 그 발굴하고 나서 이제 80년 정도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 자료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갑골문 합집으로 자료집이 나왔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것에 합 또는 합집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 책의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 갑골편 하나하나에 번호를 다 매겨서 몇 번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그 기준점을 준 거죠. 그 책이 이제 갑골문 합집이고 1982년도에 이 책이 나오고 그 뒤부터 이런 갑골문에 대한 자료집들이 계속 나오게 돼서 지금은 이제 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갑골문 합집이라는 자료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1권에서부터 한 12권까지는 저 탁본 또는 사진이 되어 있고 13권에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사를 다 했어요. 사람이 그거를 다 따라가지고 써서 어떤 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점친 내용이 있는지를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책자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갑골문 연구하기가 매우 편리하고 또 그 데이터베이스 인터넷으로도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국학대사.net 들어가면 요 것들 다 볼 수가 있어요. 탁본도 볼 수가 있고 그 탁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알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갑골문 연구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갑골문을 뭐 글자 한자, 이 글자는 무슨 글자다, 뭐 풀초자에 뭐 시초가 되는 어떤 글자다, 이런 거 위주로 연구를 했다면 지금은 어떤 역사적 사실도 이런 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게 그만큼 연구 성과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갑골문 할 때 요 형식을 꼭 이제 말씀을 드려요. 간단한 형식인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골문, 이게 거북이 점을 쳐서 그럴지 아닐지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긍정으로 묻고 부정으로 묻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금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걸 해석을 하는 건데, 그 기본 형식이 거의 이제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60간지 날짜가 나와요. 60간지를 우리는 지금 연도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갑골문에 나오는 60간지, 그거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6월 2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1일에 해당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날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점치는 사람, 그걸 정인이라고 하는데,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묻습니다. 그런 정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묻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월이 나오거나 연이 나오고, 이런 형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갑골문에는 월이나 연은 잘 안 나오는데, 가장 후기, 우리가 아는 그 은나라 마지막 왕, 주왕 있잖아요. 주왕 때는 전 연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무오복, 사정, 방, 기정, 금일, 부, 일월,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제 무오일에 복을 해서 정인, 사라는 정인이 묻습니다. 방, 기정, 금일, 방이 오늘 정복하라 올까요? 부, 안 올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월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묻고 마지막 이제 지금 합 3, 7, 8, 4, 9 여기를 가면은 제일 끝에 보시겠어요? 한번 제일 끝에 보면 유왕 84 해가지고 왕 8년, 사는 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까지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쭉 보면 개축, 복, 정, 금세, 수화, 홍길, 제8월, 유왕 84.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축일에 복을 하여서 묻습니다. 이땐 정의는 생략된 거죠. 금년에 풍년이 들겠습니까? 매우 길하다. 이런 점괘가 나온 거예요. 그게 8월이고 왕 8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제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했는지도 명확하게 나오고요. 뭘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까지 되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60간지 날짜가 이제 천간하고 지지를 합해서 이제 60간지로 만들고, 그걸로 날짜를 했고, 그러면 60일에 한 번씩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오일은, 그러니까 사라는 정인이 언제적 정인이냐면, 이제 무정왕 때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정왕의 무오라는 것만 봐도 이게 대략 1월이 무오일이 해당하는 1월이라는 그 글자를 특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몇 개 안 돼요. 일월도 있고 무오일도 있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이렇게 결합을 하면 대략적으로 왕 몇 년에 언제 이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한 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요 날짜와 시점을 가지고 어떤 왕 몇 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료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단순히 뭘 점쳤다 그런 게 아니라 몇 월 며칠 누가 뭘 점쳤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사료로서 굉장히 가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날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묻는 게 아니라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음 주나 다음 순 이런 거를 묻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실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적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갑골문을 통해서 그 당시의 역사를 이제 재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